요즘에는 정말 국제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변화가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친했었고, 그리고 특히 트럼프는 더욱더 이스라엘하고 친한 줄 알았는데,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가 요즘에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이 CNN 기사, 이게 허투루 볼 게 아닌 게요.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아주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CNN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걸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 미국 정부 관계자가 이 말을 했다는 거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사실 이란하고 외교 협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불만을 품고 미국한테 아무런 승인이나 아니면 사전 허가 같은 거 전혀 받지 않고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미국의 정부 관계자가 입수한 걸 CNN에 건네줬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제보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외교 채널이 잘 작동되고 있다. 그러면 미국 정부 관계자가 전화를 해서 야, 니들 말이야 이란 폭격하는 거 내가 다 알았거든? 너 여기서 중단해?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CNN 기자한테 이걸 제보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외교 채널에서 더 이상 대화가 아니라 이제는 CNN을 통해서 이걸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악화됐다는 걸 뜻합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의 핵심은요, 저는 이 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노골적인 결별이 될 것이라고 미국 관리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니들이 지금 이상한 짓 하는 거 우리 미국이 다 봤거든? 너 까불면 말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를 무지하게 싫어하게 될 거야. 완전히 결별할 각오하고 니들 진짜 그러다 큰 코 다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스라엘에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미국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것을 알아내느냐? 자, 이게 또 황당합니다. CNN 기사를 보면요. 미국이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들의 공개 및 비공개 대화를 다 들었다. 아니, 이건 통신을 도청했다는 얘기잖아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협정만 안 맺었을 뿐이지 가장 강력한 우방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놓고 너희들의 통화를 도청하고 있어 라고 CNN에다가 정보를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트럼프 1기 때 이스라엘이 제멋대로 움직인 적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그래도 좀 무서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트럼프 2기 때도 이스라엘이 제멋대로 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야말로 이스라엘한테 완전히 호구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왜냐? 바이든 임기 4년 동안 이스라엘은 진짜 제멋대로 했습니다. 21년 4월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 폭발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때 당시가 왜 중요했냐? 바이든이 취임 초기라서 이란하고 핵 협상을 해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나탄즈 핵시설 폭발 사건이 일어나니까 야, 이란이 이거 미국을 믿을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을 통제할 수 없잖아. 그럼 핵 협상해도 소용없잖아. 이런 불신을 심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핵 협상을 하는 도중에 21년 6월에는요. 카라지 드론 공장을 이스라엘이 폭파했습니다. 그때 백악관이 뭐라 그랬냐? 이스라엘의 독자 행동에 놀랐다. 이런 반응을 내놨다고 합니다. 아니, 미국이 이렇게 이스라엘한테 약했던 적은 바이든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이란을 공격했는데 아무런 대응도 바이든이 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점점 더 과감한 여러 가지 군사적 공격이나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2년부터 23년 사이에는 시리아 내 이란 목표물을 공습했고요. 그때도 이 백악관 반응, 즉 바이든 반응은 사후 통보만 받았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바이든이 계속 말리는데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바이든 말 전혀 듣지 않고 마음대로 공격하고 싶을 때 공격하고 그리고 때리고 싶은 데 다 때렸어요. 근데 그때마다 바이든이 온갖 지원을 다 퍼줬거든요.
아니, 그럼 지원을 안 해주면 이스라엘이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바이든 때 워낙 미국을 우습게 봐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도 지금 네타냐후가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온갖 짓을 지금 다 해놨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좋은 기회가 왔는데요. 그동안 벼르고 별렀던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안보 위험을 끝장낼 수 있고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골칫거리를 날려버릴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만을 원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이스라엘한테 뭔가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이란하고 핵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인 거죠. 정치적으로는 네타냐후한테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워낙 많이 들으셔서 이 얘기를 아실 텐데 연정이 붕괴되면 네타냐후는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 연정이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게 네타냐후한테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이스라엘의 의회는 총 의석수가 120석인데 여당인 리쿠드당의 의석수는 32석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당이 연합해서 68석으로 간신히 연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연정에 참여한 정당 중에 오츠마 예후디트나 아니면 종교시원주의당 이 두 당은요 빨리 이란을 끝장내자 이렇게 강경하게 주장하는 정당입니다. 만약에 이 두 당이 이란을 공격하자 그러는데 이란 공격을 뜸을 들인다 그러면 13석이 빠지거든요. 지금 현재 총 68석인데 13석을 빼면 55석밖에 남지 않죠. 그러면 의회는 120석인데 55석밖에 안 되면 자칫하면 이 연정이 붕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칠한 이 두 당이 강경하게 지금 이란을 손봐주자고 하는 데 대해서 네타냐후가 자꾸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2023년에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네타냐후의 임기가 아주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날 때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총선이 내년 10월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사실. 이 총선에서 네타냐후가 더 이상 집권당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또 감옥 갈 수 있죠.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식으로 나왔냐? 자, 현재 리쿠드당의 의석수는 32석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2023년 가자 전쟁 직전에 네타냐후의 인기가 워낙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총선을 했다면 전망치가 몇 석이었냐? 25석밖에 안 됐습니다. 이러면 정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2023년 가자 전쟁 직후에는 네타냐후가 하마스로부터 국민들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 19석으로 전망치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네타냐후의 인기가 가장 절정을 이뤘을 때가 언제냐? 2025년 초인데 그때 만약에 총선을 했다면 모두 33석을 얻었을 것이다. 지금 32석으로 여당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정당이 많은 다당제 국가에서는 33석이면 이거 여당 한번 노려볼 만 하거든요. 이때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여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느냐? 그때는요. 네타냐후가 진짜 거침없이 밀어붙이면서 나스랄라 같은 이런 하마스 지도자를 제거했고 헤즈볼라를 무력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로 전과를 올렸습니다. 전쟁에서 자꾸만 승리하니까 멋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33석까지 이렇게 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는데 그 성과는 벌써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 넉 달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 벌써 다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선을 한다면 예상 의석수가 25석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총선까지 17개월 정도 남았는데 만약에 특별히 전쟁에서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네타냐후 책임론만 나오겠죠. 아직까지도 하마스에서 풀려나지 않은 이스라엘의 인질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앞으로 네타냐후의 의석수, 예상 의석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전쟁을 자꾸 지속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네타냐후의 조급한 마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바이든처럼 계속 밀어준다. 그러면 네타냐후가 조급하지 않겠죠. 그런데 트럼프 2기 때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생긴 겁니다. 트럼프 1기 때만 해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상전 모시듯 했던 트럼프가 이제 정말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느 정도로 달라졌냐? 이스라엘이 끝없이 반대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란 핵 협상을 어쨌든 끌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핵 협상이 잘 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끌고 가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선 겁나는 거죠. 혹시라도 협상이 타결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후티 반군과 휴전 협상을 이것도 정말 문제죠. 후티 반군이 걸핏하면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날렸는데 당사국인 이스라엘하고 협의 없이 휴전을 해버리면 네타냐후 입장에서 이 휴전은 정말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 수준입니다. 여기다가 세 번째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자, 이게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그리고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우디나 튀르키예의 요청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 그러면 미국의 최우선 우방국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사우디나 아니면 튀르키예다. 이런 뜻도 되잖아요. 그러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거 트럼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결정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25년 5월 초에 미국이 하마스하고 직접 협상해서 미국인 인질을 석방했습니다. 그랬더니 네타냐후가 완전히 분노했어요. 이스라엘 인질이 58명이 있는데 미국 인질만 빼가면 어떡해? 이러면서 네타냐후가 초조함에 시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5월 13일부터 16일 사이에 트럼프가 첫 순방지로 중동을 선택했어요. 보통 미국 대통령은 첫 순방지로 유럽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 중동을 했다니까 이것도 정말 놀라웠는데 더 놀라운 게 뭐냐? 사우디 가고 그리고 카타르 가고 UAE 가면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빼버렸습니다. 이것도 일부러 트럼프가 이스라엘 보라고 한 행동이거든요. 자, 그러면 트럼프는 왜 이스라엘을 패싱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만 해도 어떤 평가를 받았냐? 역대 가장 친이스라엘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기 때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일단 미국 우선주의가 이스라엘한테도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잘 사는 이스라엘한테 왜 무기 퍼주고 왜 우리가 여기다 돈을 내주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금 지원까지도 문제를 삼고 있죠.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달라진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네타냐후의 태도가 바이든 대통령을 오래 상대해서 그런지 자꾸만 트럼프 대통령한테 도전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네타냐후가 뭔 짓을 하든 다 이해해주고 계속 퍼주니까 트럼프한테도 이걸 계속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참을 만한 대통령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안 봐줘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미국의 많은 역대 대통령,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대통령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중동 외교를 했었는데 이제는 아랍 국가와 직접 거래하는 직거래 루트를 뚫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벨 평화상을 정말로 받고 싶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여러 번 노벨 평화상 내가 받으면 하지 않아? 다음 차례는 나라니까? 이런 말 정말 많이 하는데 진심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동의 평화를 가져온 대통령으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게 꿈인데 그런데 네타냐후는 이렇게 노벨 평화상을 향한 이 갈망을 완전 무시하고 자꾸 이란 때리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가자 지구에도 여전히 폭격을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이거 네타냐후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노벨 평화상 못 받겠는데? 이렇게 자꾸 네타냐후를 싫어할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제일 궁금하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정말 공격할 것인가? 저는 이것만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언제든 기회만 되면 핵시설을 폭격하려고 온갖 준비를 다 해놓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뭐가 문제냐? 미국의 막대한 무기 지원 없이는 이란과의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가자 지구는요, 여기는 하마스들이요, 개인 화기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런 가자 지구 하나 공격하는데도
미국의 막대한 물량 지원, 무기 지원, 그리고 자금 지원 다 받았거든요. 그 수많은 탄알들 다 미국이 준 겁니다. 바이든이 퍼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미국의 막대한 지원 없이 이란 같은 그래도 중동에선 강국에 속하는 나라랑 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아무런 명분 없이 이란을 마구 공격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외교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핵시설을 타격하려면요. 공중급유기가 있어야 되고 벙커버스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건 다 옛날 공중급유기거나 아니면 벙커버스터도 굉장히 위력이 약합니다. 미국이 최신의 공중급유기와 그리고 벙커버스터를 제공해야만 핵시설을 유효하게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 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청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위성으로 이스라엘을 항상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청하는 전화에다 대놓고 야, 이란 공격 훈련해 빨리 해 뭐 이런 식으로 통화를 다 했다는 건 미국이 들으라고 한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나왔죠? 이걸 외교 라인을 통해서 네타냐후한테 알려준 게 아니라 CNN에다가 정부 관계자가 제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트럼프 화나면 진짜 무섭다. 우리하고 완전히 관계 단절될 거 생각해. 이렇게 언론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경고를 때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쓸 가능성이 가장 높으냐? 고강도 공격을 한다는 거 이스라엘이 먼저 하는 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능력도 안 될 뿐더러 그렇다 고립되면 끝장이니까요. 그러면 저강도 공격이라는 게 남아있죠. 뭐 요인을 암살한다든가 아니면 이란이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그런 공격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란이 먼저 보복하도록 만들면 트럼프가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이스라엘의 모든 첩보기관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NN 기사는 해프닝으로 좀 끝난 측면이 있죠. 설마 이란의 핵시설을 이스라엘이 선제 타격하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수면 아래로 조금 내려간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네타냐후는 내년 10월 전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됩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여당이 될 수가 없고 여당이 되지 못하면 감옥에 갈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문제는 중동 질서의 불안 요인이 계속해서 기저에 깔린 상태로 내년 10월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